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엔터키를 누르는 장면?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장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머리는 자동으로 무엇인가를 예측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뇌는 이게 뭐지? 하고 추론한 다음 그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우리에게 잘했어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의미한 자극보다는 의미가 있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기능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능이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 중 내가 알아차린다 라는 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감지한 것에 대한 쾌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정보일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때 우리의 뇌는 지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세상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본다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것을 세상에서 만나는 즐거움, 이것과 관련된 속담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해상도 높은 삶이라고 하죠. 와인킹님의 경우 와인 한 잔으로 어떤 포도인지, 어떤 땅에서, 어떤 기후에서 자란 것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 와이너리에서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와인을 마시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궤도님의 경우 세상을 과학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분에게는 개기일식, 유성우 등이 단순히 낭만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것을 실제 세계에서 확인하는 재미로 다가올 겁니다. 즉, 해상도 높은 삶은 분명 삶의 밀도가 높고 재밌는 것들 투성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무, 고통이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진 공부 말이죠.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기본은 블록 하나씩을 놓는 거죠. 하나하나 놓다 보면 가까이서 보면 블록들이 하나씩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이 노가다성 작품을 1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붓과 물감으로 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폴 시냐크라는 100년도 더 전에 사람이 그린 어떤 그림의 일부 장면입니다. 점으로 하나하나 찍은 모습이 잘 드러나죠.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나씩 클릭해서 이어붙인 것처럼요. 그럼 이 그림을 점점 뒤로 걸어가서 작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하나 점으로 찍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멀리서 작게 보면 합쳐져서 보이니까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마인크래프트 작품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서 감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까이에 붙어서 본 것과 너무나도 다른 전체를 보는 방법을 적용한 화가는 쇠라, 모네, 마네 등등 다양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마인크래프트를 모르거나 인상파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간 많은 사람이 한 뻘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공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것이 더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전 세계 어딜 가나 박물관에는 다양한 인상주의 그림들이 있으니까요. 내 삶의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내가 세상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을 보태면 산책만 해도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여러 정보들을 알아채고 감동하느라 재밌죠. 해상도가 높은 삶은 감탄할 수 있는 감각이고 더 잘 보는 안목이며 삶의 평범한 순간에 감동을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공부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돌아올 겁니다.